여러분, 2026년 1월 베이징에서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군부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장유시아 상장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공식적인 이유는 부패 혐의. 하지만 이건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시스템적 충격의 첫 번째 도미노. 그러니까 장유샤 한 명을 잡아들인 게 끝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중국의 권력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정치적 지진의 진원지, 장유샤라는 인물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건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죠. 장유샤는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쉽게 말해 중국군 서열 2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바로 혁명 원로 자제 그룹인 홍위대의 핵심 멤버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0년 넘게 시진핑 주석의 군부내 최측근, 말하자면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공식 발표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그냥 1월 24일에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딱 이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이 짧은 발표 뒤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텀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씩 찾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관용 매체들의 아주 기이한 반응입니다. 늘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로 여기에 진실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원래 중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숙청되면요, 막 수십 페이지짜리 비난 보고서가 나오고 온갖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비판 기사를 쏟아냅니다. 근데 이번엔 어땠죠? 딱 8글자 발표하고 끝.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권력 최상층부에서조차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합의가 안 됐다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군 공식 신문인 해방군보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다. 봉황처럼 부활한다. 이런 아주 은유적인 표현들을 계속 쓴 거예요. 겉보기에는 군을 개혁하자는 말 같지만 소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지도부의 과도한 숙청에 대한 군 내부의 은근한 불만 표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의 혼란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신호인데요. 바로 군 내부에서 포착된 균열의 징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장유사가 체포된 직후 중국 전역에서 군부대가 한밤중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쏟아집니다. 베이징, 남부, 동부 할 것 없이 말이죠. 탱크 같은 중장비들이 어둠 속에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훈련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권력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그걸 막으려는 필사적인 움직임, 즉 엄청난 정치적 불안의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0.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장유시아 체포 이후 무려 2주 동안 중앙정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최고 2급 군 지휘관의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5대 전구 사령관, 6해공 총사령관, 심지어 지방 당 지도부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 터지자마자 서로 충성맹세하느라 바빴을 텐데 말이죠. 이 집단적인 침묵은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자는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 엄청난 관망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위험한 침묵은 군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진짜 엘리트들, 그들의 반응에서 세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홍위대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건국공신의 자제들 같은 대대로 내려오는 정치 귀족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장유샤가 바로 이 그룹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막강한 홍색 가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도 시진핑 주석 편을 들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고 우리 편이 당했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진핑 체제를 떠받들던 가장 단단한 기둥 중 하나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저히 통제되는 관영 매체 댓글창에 장군님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나라의 기둥이 부러졌다 같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삭제가 안 된 거예요. 평소 같으면 1초 만에 사라졌을 텐데요. 그만큼 여론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거고 민심의 불만이 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언론의 혼란, 군의 이상한 움직임, 엘리트들의 침묵.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그러면 정말 무서운 그림 하나가 그려집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어쩌면 네 번째 단서는 바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장유셔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장성들,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갑자기 아프다거나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급증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권력 핵심부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포로 통제하려는 거죠. 자, 그럼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언론이 이상했죠. 이게 내부 갈등의 신호탄이었고요. 그 다음엔 군대가 실제로 흔들렸습니다. 불안이 현실화된 거죠. 그리고 엘리트들은 침묵으로 저항했고 결국 이 모든 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포 정치로 이어진 겁니다. 전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위기 상황인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징후들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 기억나시죠? 장유샤의 체포는 그냥 부패한 장군 하나 잡아넣은 사건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겠죠? 과연 다음 도미노는 무엇이고 이 연쇄 반영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